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예,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혼자 방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가족들 다 자는 시간에 나만 혼자 이렇게 씨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반갑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주, 이제 벌써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건강하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아프지만 마세요. 아프지만 마세요. 일단, 사설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매번 이제 딱딱한 정치 철학 이야기. 거봐, 내가 정치 철학 얘기하면 재미없다라고 했잖아. 그냥 철학 얘기는 재밌는데. 정치 철학 얘기를 하면 좋아요들을 안 누르세요. 좋아요들을. 환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설 정치 철학 TV는 사실은 고스트스 네이션. 그 시작이 2023년 4월 1일 만우절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생부터 그 출생의 그 한계와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거쳐 2026년 3월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녹음하는 시간 기준으로 26일 고스력으로 7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야심찬 시리즈, 정말 많은 관계자와, 제 생각에 많은 관계자와 역대 버섯돌이, 버섯순이들이 뛰어드는 대작이었고요. 이 노경은 이거에 비하면은 장난이었다. 역사상 크리에이터가 정말 큰 히트 하나 남기면 그 한계를 넘기 위한 몸부림은, 남들은 뭐 히트곡, 가수도 히트곡 한계가 없는데 무슨 거만한 소리라냐.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싸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홍길동 전 이후 그 공포 이후에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홍길동 견은 저의 순수한 창작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돌아다니는 그 구전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를 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뜰 줄이야. 참.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같은 이야기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제방을 돌려도 저는 그래서 홍길동 견을 뛰어넘기 위한 거대한 스펙타클을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화관에서 한 개의 영화가 크게 히트를 치는데 감독이나 배우나 이 모든 극장 안에서 그 영화의 그 TV 시리즈는 질이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천만의 말씀, 오노. 우리 고스가 누굽니까? 고스트스 네이션의 줄임말이 고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스가 누굽니까?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덤 같은 방송. 그 시간과 방송을 공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녹음 방송을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도 발생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자님들의 수는 더디게 증가되기는 하지만요. 죄송합니다. 그것이야 이 콘텐츠로 극복할 문제였습니다. 다시 듣기나 그런 것들이 더 훨씬 쉬워진 상황에서 그 시간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람 말고는
방송이 망하게 된다? 라는 것은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미국에서 TV 드라마가 드라마의 연출의 한계를 깨고 연출력과 자금력을 퍼부어서 안방의 TV를 통해서 그 올데드 스크린에 4K 스크린, 요즘에는 8K 스크린까지 돌비 5.1 채널로 TV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연작 시리즈를 날리자. 그 왜 HBO 형님, 그 스필버그 할배들 거기 돈 많이 내시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오래된 영화 그 드라마이긴 하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응? 그 전설의 명작, 이설TV의 전설의 명작 홍길동 대연이나 우리 그 자체 PPL 놀경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제작하던, 어쩌면 제가 이 작품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다소 무리가 있었어요. 왜 방송 제대로 안 해?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런 거죠. 계정이 폐쇄는 되었으나 이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설 정치철학 TV가. 예, 지난 시즌에 그랬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108욕의 대장이었던 것이죠. 108욕의 대장. 전 세계 유튜브 라디오 역사상 제가 최초로 유튜브 라디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라디오 역사상 전무후무한 처음이자 마지막 108일 동안의 특집으로 방송되는 108욕의 대장, 108일간의 특집을 향해 나가가면서 108일 동안 108개의 이야기와 108개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108번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리고 108일 뒤에는 다 같이 부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끝난 얘기니까 참 회한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나오냐,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제작을 멈추었다. 구름 위에서 거대한 다리가 날아오면서 쿵 하고 내려오면서 나는 이거 음성 프로세서나 기계 같은 거 한 거 아니고요. 진짜 제 목소리거든요. 그냥 개인기예요, 개인기. 기계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거대한 다리가 날아오면서 쿵 하고 나는 108욕의 대장이다. 그러면 사우정하고 손오공하고 삼정법사하고 이러면서 108 숫자가 들어가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108 들어가는 노래. 그리고 107 들어가는 노래 제목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99계단이면 1919 애들번들 같은 이래갖고 노래를 108개를 뽑았는데 이 용량으로만 14 몇 기가였어요. 14 몇 기가. 하도 많이 자료를 뽑아갖고 이 준비해놓고 짠짠짠짠 내일 이 시간에 다음날 또 거대한 다리가 내려오더니 쿵 이게 2배쯤 들어간 겁니다. 광고가 나가게 해요. 그러고 야구르게. 그래서 광고 끝에 나가가지고 나는 108욕의 대장이다. 그러고 나면 방송 끝나는 거죠. 훌륭하죠? 약 3개월을 넘어서 4개월째 끝나게 되는 이 대장정.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영계단 땅바닥에 다리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우정이 뒤통수를 띡 하고 내니 넌 누구냐? 그러면은 뭐예요? 그런 표정이 안 하길 잘했다라는 표정들이시잖아요 지금. 이라고 할 때 허무하게도 108번에 108 유괴대장 그렇게 막을 내리시는 거죠. 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청취자가 이게 뭐냐고 반항을 하죠. 청취자가 이게 뭐냐 반항을 하죠. 댓글로. 그러면 제 방을 눌려. 압축형으로. 다 보낼 순 없지. 다 보낼 순 없으니까 108 개의 노래 108번에 108 요괴대장을 제 방을 돌려. 압축형으로. 다 보낼 수 없지. 108 요괴대장 하이라이트 탑40 108 요괴대장 108일 중에 제일 재밌었던 날 40일 탑40로 돌려. 그러면요 108에다가 이게 탑40로 돌리면 148입니다. 148. 자, 그러면 148이면 5개월 아니야, 5개월. 5개월. 그러면 저의 인생은 반석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응? 셀프메이드 다빈치 역사가 막을 내린 게 이 누군가가 이 누설한 이 정보를 누설한 누군가가 있다. 우리 고스트스네이션 잠시만요. 저 무릎 마시고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고스트스네이션 이설 정치철학 TV의 모토가 뭔가요? 모토.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모토가 뭐죠? 참. 바이러스처럼 증식하고 박테리아처럼 살아남아 적에득의 기생이에요? 종국에는 창궐하여 우리 승리하리라.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문화 이런 것들은 번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 이런 것들 번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균, 전염병 뭐 이런 안 좋은 것, 고스트스네이션 이런 것들은 창궐한다라고 합니다. 창궐. 저희가 잘 되는 것은 창궐하는 겁니다. 창궐. 그러면 고스트스네이션이 잠시 열화와 같은 신고로 중간에 안 하게 되는 그 블링크. 언니, 오빠, 블링크? 역사가 비워지는 날도 있지 않느냐? 언니, 오빠 다시 한번 부를게요. 잠복기예요. 블링크가 아니라 잠복기. 잠복기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 대부분 수원성을 정약용을 통해서 축조를 했던 성이야기. 성이야기 굉장히 좋아하죠? 네. 셀프메이드 다빈치에서 성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 캐슬. 성은 인간의 역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몽골도 성을 함락할 수 없었기에 그 기병대가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아들으시는 분이 문제예요. 알아들으시는 분이. 네? 그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괜찮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네, 알아들으시는 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것이 창궐할 때 자연 치유되는 듯 했다가 이 잠복기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뛰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도 중간에 뜨는 틈이 있다 함은 블링크가 아니라 잠복기. 언니, 오빠, 우린 잠복기예요. 잠복기. 그러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신 후 2, 3년 뒤까지가 되면은 저희는 비로소 완치기가 되는 겁니다. 완치기. 저희는 대통령의 임기 이후 2, 3년 정도를 뒷수습을 한 뒤 역사의 끝을 맺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까지는
의무설 제기하지 마시고요.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식욕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혈압 감소, 직장생활 부작용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납니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UCIP에서 잡아내. 경고, 알메라 토끼가 달성했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period. You die. You play period. You die.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출판 유령원. 제목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책임진다 입니다. 지난 3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17분경 저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대전시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안전공업사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 장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으로 연합뉴스, YTN으로 시민의 제보가 있었던 영상을 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화학약품의 연소로 인해 발생된 그 이상한 색깔의 먹구름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큰일 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날 광화문에서 이제 토요일에 열릴 BTS 컴백 무대가 해당 화재와 함께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저 화재 어떻게 하지? 화재 사건은 대부분이 인재입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화재 현장 내부의 구조적 결합 등을 포함해서 발생은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사건이 일어나면 놀라운 진화 작업과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119 소방대원분들의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합니다. 대한민국이. 119 시스템을 똑같이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는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119 소방대원분들의 그 능력은요. 그 화재 진압 실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대한민국의 응급차가요, 언제 도입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보다 늦게 도입됐어요. 1991년 이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도입되지를 않았어요.
그 앰뷸런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의 실수와 늑장 대처로 인한 화재 구조 지연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기에 짚고 넘어갑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정권의 지도자들의 행보는 어떻게 나타나나? 이 재앙 앞에서 정권의 지도자들의 행보가 어떻게 나타나며 문제 처리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를 살펴볼게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두 분의 동선을 살펴보면은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는 다릅니다. 특히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던 12구 이태원 참사 사건,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도청 소재지에서 발생한 오성 지하도 침수 참사 사건들과 이 장마 현장에서 돌아가신 일가족의 거주지를 쭈그리고 앉아서 지켜봤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가 발생했을 때였는데요. 윤석열은 그때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예정에도 없었던 우크라이나로 가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여름 기상청의 폭우가 관측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도 갑자기 갔어요. 우크라이나도 가서는 사직생의 각오로 젤렌스키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우크라이나도 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거의 다 아시죠? 예.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을 위한 연출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연출된 쇼였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이 즉각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갔느냐에 이런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대통령이 빨리 간다라고 해서 오송지하도 참사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억장이 무너지는 반격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는 충북 이 도지사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사고 현장에는 가지를 않고 자신의 그 괴산 산막으로 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분노를 샀습니다. 김영환 도지사 말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책임져야 될 충청북도의 수장이 자기가 빨리 간다라고 해서 시민들을 빨리 구조할 수도 없지 않느냐라는 이딴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지선에서는 김영환 지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거로서 응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선거로 우리의 선택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뒤에도 이 피해자들의 연결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게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우리한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고 트라우마까지 줬는데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을 보면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 대한민국 최초로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계기로 돼서 국민의 손에 이끌려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때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박근혜 정부가 사과를 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자들한테 보상이 제때 이루어졌다라면은 탄핵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국가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서 치러졌던 장미 대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것처럼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과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밝히겠다라고 했던 박주민 의원 등은 진상규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상규명도 이 규명이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에서 피해 보상을 해서 피해 구제 프로그램 하나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진상규명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만 지지부지 끌고 유가족들 청와대에 불러서 쇼맨십적인 인사만 하는 게 다였고, 물론 그것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보면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를 국민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투표를 해서 선택을 했을 때는 그에게 표를 준 이유는 국민적 트라우마로 대한민국 전체가 침체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서 진상규명과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지 금액 지급 및 국가의 수장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세월호 인양한다라는 말로 또 시간을 미루고 특검법 진행시킨다고 하면서 또 미루고 밝혀진 게 도대체 뭡니까? 김어준 씨, 당신 이때도 음모설 제기했잖아. 반성해. 당신 이걸로도 돈벌이 했잖아. 세월호 유가족을 통해서. 당신 너무 인간 쓰레기야, 그래서. 국민의 생사를 놓고 자신들의 권력에만 이용했던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이용을 했고. 마치 이게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는요, 사건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듯, 이분들이 보여줬던 행위는 따고 배짱인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것들 우리 국민들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뭡니까? 국민들 양쪽으로 나누어 놓고 진보 보수로 나누고 세대 간으로 나누고 남성 여성으로 나누고 부동산으로 나누고 코로나로 나누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요, 이 나누는 거 싫어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투표를 하게 돼서 정치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라면은 탈지역, 탈진영, 탈이념으로 할 거다. 그게 쉽지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절반이 진보 보수로 나뉘는데 인사에 관해서도 무 반 자르듯이 보수 인사도 기용을 하셔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인사 기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아무리 초식동물, 톰슨 가젤이 많이 잡혀 먹어요. 사바나나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동물은요, 아무리 초식 동물이 사자나 이 맹수들한테 잡혀
시키는 꼴을 이제 집단 무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식 동물들이 단체로 반항을 합니다. 그 새끼 살리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새끼 하나 죽음으로써 나머지 이제 무리들은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요. 이 톰슨 가젤이나 사슴이나 초식 동물들은요. 사자나 맹수들을 향해서 집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애석하게도 이 사람이란 짐승은 두 발 달린 짐승은요. 남의 자식이 죽어가는 꼴을 봐도요. 내 자식 아니니까 회피하고 외면하고 내 상황이 지금 저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안 되기 때문에 외면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물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러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자식처럼 살피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자들에게 그러한 권력을 줬던 이유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 대접을 해주는 것, 모두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책임자라는 이유로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모일 수 없으니 매번.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사건 발생 후 즉시 3월 20일 오후 10시 20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 대덕구 화재 현장에 내려갔어요. 해당 시간은 소방대원들에 의하면 이미 화재 현장의 화재가 어느 정도 장악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내려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시간에 내려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화재 발생 즉시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려갈 경우에 화재 진압 과정에서 걸리적거리고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고위 관직 분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찾아간 것입니다. 해당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 대전 화재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송에서도 이슈가 되지 않아서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 뒤에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이 상황을 검수 후에는 안 보이셨거든요. 근데 서울로 가지 않고 21일 새벽 0:50분경 현장을 재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토요일이 된 겁니다. 현장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요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피해 상황 구조 활동 전반을 점검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모 채널 대표님께서 보도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좀 인용을 할게요. 동아일보의 보도에 그분 말씀으로는 동아일보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맞는 듯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동일하게 동일하게가 아니라 유일하게 이 동아일보에서만 이 보도를 했는데요. 저도 찾았고 제가 좋아하는 해당 채널의 대표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의 손을 꼭 잡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를 하시면서 이 보상금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를 보더라도 유가족들에게 먼저 지급을 하자, 선지급을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해당 지급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산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유족들이 사건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참사 사건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 관직분들이나 대통령분들께서 한번 쓱 갔다 오시고 만다, 우리 국민 입장에선 불안합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족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건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비서실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미흡한 게 있으면,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라고 유족들에게 말을 했어요. 해당 이 대통령의 발언,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족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사건 수습으로 이제 시간 흐르면서 흐지부지 될 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은 목격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은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족들은 방황하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집니다. 가족이, 매일 아침 봤던 가족이 없어졌는데도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러한 외로움이 더 힘들게 했던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알고 계셨다. 유족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랬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 손을 꼭 붙잡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은요, 기획된 것도 아니고 연출된 게 아니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즉석으로 정부의 비서실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미흡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고통을 안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족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섬세하고 적극적이고 겸손하면서 지혜롭기까지 한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라 뿌듯했고 자부심이 느꼈고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해당 사건이 비록 사기업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죠.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역대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비서실장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 미흡한 게 있으면 전화해달라. 한마디로 강훈식 비서실장을 담보로 잡혀둔 채 현장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 담보 책임지고 내가 처리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런데 이 해당 기사 내용의 댓글을 보니 별말이 다 달렸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헌정회 회장님,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께서는 이낙연 씨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 이낙연 씨, 이러한 대통령이 어떻게 독재입니까? 당신들 독재라는 뜻 몰라요? 헌정회가 벼슬입니까? 정대철 회장님, 헌정회가 벼슬이에요? 보아하니 80세도 넘으셨는데 제가 연세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은 그건 어른이 아니다. 이 정대철 회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의 정치적 멘토 아닙니까? 끝까지 별 자리도 아닌데 마치 그 헌정회가 특별한 자리인 것처럼 그 별자리 아니에요. 퇴직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만든 건데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회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로 회장 수준 아닙니까? 노인정 회장님 아닙니까? 국회 노인정 회장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나이 드시고 나서도 정치의 뜻을 못 버리셔갖고 연세 드신 분들께서 국회라는 양로원 안에서 미주알 고주알 괜히 흠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이분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정대철 회장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들 보기에? 국가의 녹을 드셨던 분께서? 이낙연 씨는 아무리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하셨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본인의 이름을 알리게 해줬고 민주당 안에서 밥을 먹고 녹을 받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싫고 하는 일이 싫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도 그렇지. 아니, 이분 이렇게 할 말이 없는데 자신이 민주당을 배신을 하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얼굴에 씌워졌던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썼던 가면을 비로소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나로 돌아간 것 우리 알고 있어요. 이낙연 씨는 그쪽 사람인 거 다 알고 있다고. 가면 벗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독재라는 표현을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아니고 방구도 아닙니다. 방구가 섭섭해할 것 같아. 방구는 먹고라도 소화를 해서 배출이라도 하는 거지. 참, 그러니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에 대해서 선지급해서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수국 꼴통들은 좌파나 우파나 가리지 않고 뭐라고 댓글 썼냐. 앞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야, 네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국가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낸 돈을 네가 네 마음대로 사용해? 뭐 이런 식의 댓글이 해당 관련 뉴스에 달렸어요. 제가 그거는 싸우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혹시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보실까봐 유족분들께서 보실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갖고 왔어요. 어떻게든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핀트를 딱 자기들의 핀트에 딱 어긋나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조금 너무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게 댓글 쓰신 분, 응? 그렇게 댓글 쓰신 분, 당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고에는 순서도 지명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는데 사기업의 화재 사건이지만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킨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라는 그 정신, 그 신념 하나로 국민들이 여태 이러한 대통령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대통령의 진심을 국민들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군데도 안 하냐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채널이지만 방송합니다. 작지만. 어떻게 맨날 투정만 부리고 트집만 잡습니까? 참고로 이 얘기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유시민 씨는 저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켜요. 단전에서부터 이 화가 올라오게 해서 그냥 말도 와! 이렇게 나가게 합니다. 이 유시민 씨. ABC로 지지자들을 나누실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시대의 지식인이시잖아요. 유시민 씨. 국민들의 피해 발생에 대해서 한마디는 언급 이 시점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시대 공감하시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셔서 사랑으로 먹고 사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국민들의 사랑에 대해서 보내준 사랑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은지 그 마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라고 저는 사람의 도리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본인 말씀만 하시고 대단히 실망입니다. 유시민 씨, 성찰하십시오.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시는데 사람들이 유시민 씨 말을 듣고 과연 공감을 할까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 사고 처리 수습에 빠른 수습과 함께 유족들의 마음 또한 상처 입은 마음 또한 회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아마 너무 슬퍼하시고 그러신다라면 가족분들께서 그러신다면 그 피해를 입고 돌아가신 우리 그 가족분들께서 하늘에서 되게 더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분들께서도 힘을 내시고 식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간이 지나야겠죠? 제 말이 아프셨다라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밥을 안 먹고 굶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가 이혼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밥을 안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도 내 딸이야. 그러시면서 부모가 죽어도 밥은 먹는다. 너 밥 안 먹으면 기어나가라.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루가 되긴 어렵겠지만 작게나마 말씀드려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한준호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신 한준호 의원 관련 그 GTS 링부터 시작해서 공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자세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달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